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 K입니다. 10일가 북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최고의 가치가 개인의 평안과 풍요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저 개인의 평안과 풍요만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안전, 평안, 풍요만 잘 지켜지면 됩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다음 세대, 부모 세대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만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1960년대 혼란의 시기를 지냅니다. 당시 젊은이들은 마약에 의존하며 유토피아적 망상에 빠집니다. 다음에 보이는 사진은 1960년대 열렸던 우드스톡 페스티벌 사진입니다. 마약, 음란, 술, 담배, 쾌락의 파티가 열립니다. 당시 자유와 낭만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갈망했던 히피족들의 축제였습니다. 이들은 이성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약물을 이용하여 비이성 영역으로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당시에는 약물을 낙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여겼습니다. 약물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결국 하나의 탈출구였을 뿐 궁극적인 삶의 의미를 주지는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러한 60년대의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청년들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포기합니다. 정치에도 관심이 사그라들며 투표율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개인적 평안과 풍요보다 궁극적인 최고의 가치를 찾고자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부모 세대가 받아들였던 개인적 평안과 풍요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마르크스 레닌주의, 모택동주의가 제도약을 시도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주장하며 공산주의의 확대를 추구합니다. 현대인들은 개인적 평안과 풍요만 유지된다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들 홈 주니어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그는 다원주의자였고 적자 생존을 옹호했었습니다. 그는 명백현존 위헌 판결이라는 것을 내렸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판결로 평가되는 판결입니다. 비판할 자유, 말할 자유, 사상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중히 보호되어야 하며 우리가 싫어하는 사상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상의 자유시장을 얘기하며 최상의 진리는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였지만 이러한 토대조차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의 대법원장이었던 프레더릭 무어 빈슨도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원칙을 주장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절대는 없다는 원칙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사회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대사회의 많은 법은 이전 판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사회학적으로 당시에 유익하다고 느끼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법이 곧 왕이다라는 토대에서 왕이 곧 법이다로 변화합니다. 즉, 사람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 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에서는 낙태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4년 미국에서는 로데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2019년 한국에서는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낙태 허용 기간을 확대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며 태아의 생명이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닌 불연속성에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둡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권력을 잡은 자들에 의한 자의적인 기준들이 절대가 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합의를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대안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쾌락주의, 다수결주의 등을 선택합니다. 다수결주의는 기준은 따로 없고 대중적인 지지만 얻는다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은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권위주의적, 자의적 절대 기준에 의한 사회가 형성되어 갑니다. 엘리트주의는 계속해서 더 강화가 되어 갑니다. 존 케네스 겔 브레이스는 진보 경제학자로 부는 분배되어야 하며 국가는 공공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의 정부는 정부와 지식인으로 구성된 엘리트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겔 브레이스는 지성적 권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깊이 참여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지성인이 더 등장합니다. 데니엘 벨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추구합니다. 벨도 선택된 지성인으로 구성된 엘리트주의 국가를 구상합니다. 엘리트들만이 국가를 운영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미래에는 사람들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 사회에는 초험적인, 보편적인 윤리를 제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파멸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무질서하지 않은 자유를 주었던 기독교적 기반을 모두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의미와 가치가 상실된 시대가 되어가며 그 결과 사회는 퇴보하고 권력을 잡은 소수의 엘리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개인의 평안과 풍요만 보호되면 다수는 침묵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유를 조금씩 포기해 나갑니다. 이상으로 북스터디 11가 마치겠습니다.